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고요. 탈북 청년입니다. 5살 때 97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약 7년 정도 살다가 25살 청년 김명 씨는 북한의 음악을 청아한 오카리나 소리에 담아내고 싶은 젊은 음악가입니다. 한국의 리듬과 북한의 장단과 그런 멜로디들을 한번 퓨전화 시켜갖고 오카리나로 나만의 그런 감성을 대입시키면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들어본 오카리나 소리에 반해서 혼자만의 연습으로 오카리나 연주가가 됐습니다. 오묘하게 다 섞여 있죠. 네.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표현하기 나름인 것. 도에서도 수만 가지의 도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학교에 찾아온 자원봉사자가 오카리나로 들려준 고향의 봄 노래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탈북과 북송, 또다시 탈북으로 이어졌던 그 어려웠던 시간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낯선 한국 생활에 활력을 넣어준 고마운 친구이자 삶의 목표도 오카리나였습니다. 제 오카리나 브랜드를 내는 게 제일 최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앨범을 만들어서 일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PR을 할 수 있는 제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탄탄한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오카리나의 대가를 찾아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청년 김명 씨. 이제 뭔가 감정을 묻히거나 감성은 굉장히 풍부하고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원하고 도약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또 좀 체계적인 거를 배우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연할 때마다 이제 가서 보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저렇게 연주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감정을 이입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공연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김명 씨의 오카리나 연주는 음악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따라 나선 오카리나 공연 무대가 모두 김명 씨의 학교였고, 오카리나를 손에 쥔 연주자들의 손짓과 몸짓, 표정 하나하나가 악보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 닮고 싶은 목표가 됐습니다. 한 3,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 봉사 오셨던 선생님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남들에게 멋진 소리를 들려주는 연주자도 되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오카리나 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는 그 마음이 더 좋았고,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고 김명 씨를 위로해주는 듯한 오카리나의 선율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찾은 자유는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들어요. 음악을 하면서 많이 힘든 적도 있고 즐거웠던 적도 참 많지만 음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힐링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마다 나 스스로한테 위로를 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꿈을 비전을 줬거든요. 예, 오카리나가.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힐링하는 방법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연이
청년 김명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만 다 털어낼 수 없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리울 때마다 생각나는 고향 북한에서의 시간이 오늘도 김명 씨의 오카리나 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16살 때 한국에 왔을 때도 네.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맞습니다. 명 씨한테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고향 마을 기억이 나요? 사실 뭐 완벽하게 기억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어렴풋이는 많이 기억이 나요. 5살 때 이제 앞에서 냇가가 흘렀고요. 그 자그마한 집에서 이제 앞에 옥수수 밭이 있고 뭐 이런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지냈고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김명 씨의 고향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의 무대인 평안북도 구장군입니다. 평안북도는 사실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꼴로.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가 고향인 탈북자들은 한국에서도 고향 사람들끼리 반기는 모임도 하고 있지만 구장군에서 온 고향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가 만나고 싶은, 정말 몇 가지 기억의 전부인 김명 씨에게 고향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김명 씨가 5살 나던 해에 엄마를 따라 두만강 건너 중국에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가족, 다른 친구들은 뭐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피신 다녀야 되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이랬지만 저희 엄마는 이제 새 아빠를 얻어서 그 새 아빠가 원래 이제 위조 신분을 한 채 저희는 이제 자유롭게 중국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사람이 많이 없고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완전한 한족 속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경비 강화나 이런 것들이 덜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위조 신분으로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약 한 3년 동안. 그래서 한족 학교는 아니었지만 조선족 학교에서 3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새아버지는 김명 씨에게 중국 아이로 새 신분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어머니와 이모를 따라 중국을 벗어나려 하다가 탈북자라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12살 때 북송되어서 감옥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북한 이제 풀려나고 그 북한 생활을 좀 했던 거는 그 4년간의 기억은 머리에 진짜 뇌리에 꽉 박혀 있을 정도로 그래,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라고.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4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웠고 제일 힘들었던 순간들이어서. 네. 그 4년이 그러면 수용소만 있다가 아니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이런 다 포함된 시간이죠. 완전히 그 두만강을 다시 건너서 올 때까지. 네. 12살 소년에게도 가차 없었던 그곳은 악명 높았던 감옥 수용소였습니다. 중국의 끝, 몽골 땅을 바로 앞에 둔 국경에서 잡혀버린 탈출을 감행했던 탈북자에게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북송에서 북한으로 딱 압록강 다리를 건넜을 때 위기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나가야겠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 함부로라도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딱 12살 때 들더라고요. 그 압록강 다리를 건너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견뎌야 했고 정신만이라도 차리고 있으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100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끈 쥐었던 주먹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국경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감옥에서 있고 단동에서 또 이송돼서 단동 감옥에서 또 그 교도관들이 막 전기고무모를 때렸어요. 저한테 너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혔지라는 거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온갖 막 구타와 또 그런 것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해버리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나 이제 파고들더라고요, 가슴속에. 그래서 죽어도 난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헤어져야 했던 어머니는 지금 과연 살아는 있는 것인지. 쉴 새 없이 질렀던 그 비명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그거를 북한에서는 뭐랄까요, 나를 내세워서 니네가 본보기죠. 니네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빨개 벗겨놓고 막 여자들은 막 온갖 그런 식도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막 항문에다 손을 집어넣고 막 그런 온갖 검사도 하고요. 막 임신부들은 막 발로 차갖고 낙태시키고요. 막 진짜 온갖 구타를 다 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무조건 살아나갈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원망스러운 엄마. 엄마를 만나면 꼭 품에 안고 왜 혼자 뒀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를 너무너무나 원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목표가? 네네네. 엄마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2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라고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 보호자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시켜준 분이세요. 사실 그것도 엄마가 브로커를 시켜서 브로커가 고모 할머니를 찾아서 고모 할머니가 저를 구출시켰거든요. 김명 씨의 간절함이 어머니한테 전달됐을까요? 어머니가 중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고모 할머니에게 돈을 전했고 고모 할머니는 그 돈 중 일부를 김명 씨를 수용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했던 보호자 할머니가 김명 씨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모 할머니가 저를 인질로 잡아놓고 엄마한테다가 통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들 이렇게 양육비를 계속 받아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곁에 있으면 항상 돈이 오기 때문에 고모 할머니는 나를 엄마한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장작나무 해다가 불 떼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가축들 키우고 땅 500평 정도 가꾸고 온갖 잡일을 다 했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 차에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